안녕하십니까. 5층이 훨씬 조용한데. 교육행정 목차를 한번 보시죠. 어제 이제 1절은 뭐 별 내용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1절은 교육행정이 이제 어떤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수업을 하면은 학생들이 많든 적든지 간에 교사와 학생 또는 뭐 학생들 서로 관계 이게 딱 한정되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교육 심리 같은 경우도 아이들의 어떤 내적인 어떤 심리적 발달이라든지 아이들이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또 우리가 상담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것들이 딱 정해진단 말이야. 그런데 이 교육 행정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교육 사회학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학교가 사회에 어떤 일을 하느냐 딱 한정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육 행정은 우리가 학급에서도 행정이 적용될 수 있거든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또 교사가 어떤 지휘적인 면을 가지느냐 그 교사론이거든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의 어떤 이제 교장의 리더십, 그 다음에 또 뭐 중간 간부들의 리더십, 또 학교라는 어떤 이 학급 조직, 그 다음에 학교 조직, 학년 조직, 그 다음에 공식적 조직과 비공식 조직. 그러니까 이 이제 교육 행정이 여러분들 이제 개념에 딱딱 와닿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대상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수 방법론이라든지 교육 과정이라든지 교육 평가는 공부하고자 하는 대상이 딱 한정되어 있는데 교육 행정은 대상이 광범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성이라는 것은 교사가 학급에서의 지도성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교장이 교사들을 대상으로나 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도성을 발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의 그 대상이나 폭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을 딱 받아들여 가지고 개념을 딱 사용하기가 이게 이 폭이 넓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 현장에 뭐 기간제 교사라든지 또는 뭐 시간 강사를 좀 오랫동안 하셨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게 또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는 그 이해하기가 쉬운데 여러분과 같이 이제 학교 다녀본 경험 말고는 교사로서의 경험이 별로 없으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이제 이게 힘든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학문이든지 간에 학문에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이 한정된 과목일수록 뛰어들기 쉽고 전진하기가 쉬워요. 공부를. 그런데 대상이 한정되어 있지 않으면 광범위하게 생각과 사고를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대다수 느끼는 철학이 그런 겁니다. 대상이 워낙 광범위하잖아요. 이것도 철학이라고 볼 수 있고 저것도 철학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철학자들이 공부를 해 나가니까 워낙 광범위한 대상을 가지다 보니까 자신의 전공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죠. 물론 이제 이게 뭐 동양 철학이라든지 서양 철학이라든지 하지만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전공을 설정하기도 힘들고 전공 설정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하기도 힘들다는 거죠. 우리는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말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실존주의 철학을 연구해 보면은 그 구성원들이 그냥 아주 가는 연결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독자적으로 주장하는 모습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비유를 교육 행정에다가 이제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많이 보고
많이 반복해서 외우는 방법밖에 사실은 이 접근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걸 보듯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교수 방법론이라든지 교육 평가라든지 교육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도를 보는 관점을 가지고는 교육 행정이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 문제도 이제 잘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워낙 사실은 이제 교사들하고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시험 문제로 잘 구성해 놓지 않으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가서 우리가 적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느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교육행정의 개념은 사실 이제 뭐 이게 막 우리가 임용시험의 어떤 시험 준비만 아니면 사실은 일절 설명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논술형 교육학을 다루다 보니까 일절 설명이 별로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몰라도 상관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2절은 어제 제가 예를 들어 들었다시피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이라는 것이 결국은 교육행정을 구축하고 있는 두 개의 큰 기둥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인간관계와 이 과학적 관리론이라는 것은 교육행정 마지막 페이지 갈 때까지 이게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지 간에 가장 중심적인 축을 구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과학적 관리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업에서 지도안 열심히 짜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 정확하게 활용해 나가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과학적 관리론입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왜 보비터에 그 과학적 관리론을 학교 행정에 도입하자 이런 것들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학교 가면은 저게 뭐야 교장이 그 학교 가면은 우리가 교장이 여러 가지 이제 뭐 행정적인 업무를 요구하고 또 체계성 가지고 있게끔 여러 가지 지시를 하고 여러분들 이게 그 학교 가면은 이제 이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요즘에는 학교 현장에서 보고서 현직 교사들이 보고서 쓰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교무실마다 보조 행정 그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게 처리되는 것은 이 행정 직원이 처리를 해줍니다.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예전에는 교사들이 다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교사들이 실질적으로는 그 보고 업무가 무지하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과학적 관리론적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급에 가가지고 아이들의 어떤 분담 업무를 정한다. 그리고 아이들의 여러 가지 어떤 학업이라든지 학급 경영에 대한 어떤 지시적인 의미를 내린다. 이건 전부 다 과학적 관리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을 가지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인간관계론이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인간관계는 상사와 부하의 인간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와 학생들, 교장과 교사, 교장과 학생들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충분한 어떤 친밀성을 가지고 상호작용을 해주는 것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보는 것이 인간관계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가셔가지고 학급 경영을 해 나갈 때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면 이제 그 지도성에서 나옵니다만 효과적 지도성이 발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반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어떤 관리에 초점을 두면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비인간적이란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론에 초점을 탁 두면요, 인간적이지만 학교 경영이 학급 경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비판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는 두 가지를 섞으면 가장 좋아요. 그런데 이게 반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아이들이 이걸 두 가지 성격을 골고루 적용을 해나가면 아마 애들이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와, 우리 선생님 진짜 양면성이야. 그 만화 캐릭터가 뭐지? 양면성 가지는 애. 대화가 안 돼.